이거 잘하면 군대 뺄 수 있지 않을까? 마술계 안에서도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진짜 많아. 넌 안 갔어? 아유 저런. 넌 남조도 아니야 고추 대라 이 새끼야. 빡빡 씻어라. 제가 간부 3명이랑 싸운 게 레전드예요. 진짜 개같이 싸웠어요. 나는 이거 오늘 내가 영창을 가냐 니들이 위로 찔리냐 이 생각으로 진짜 그냥 맞다이를 뜯으려고 들어간 거예요 애초에. 그래가지고 원래 CCTV 근무가 군대 이야기가 제가 옛날에 쫀득님 방송에서 많이 이제 풀어가지고 이제 많은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트롤질을 많이 했다는 거를. 비하인드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이제 풀어보자면은 일단 첫 번째로 그게 있어요. 제가 약간 목 디스크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가기 2주일 전에 잠실에서 되게 유명한 그 정형외과가 있어요. 저희 동네에. 거기 연예인분들도 되게 많이 오시고 하는데 제가 하루는 자다가 이렇게 일어났는데 목이 안 움직이는 거야. 진짜로. 이게 이렇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너무 아픈 거야. 내가 병원 진짜 안 갔는데 병원은 원래 그 기절하고 리스폰 됐을 때만 가는 곳이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이거는 좀 심각하다 해서 병원에 갔어요. 근데 약간 목 디스크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거야. 근데 군대 가기 2주일 전이야. 내가 생각을 했어. 이거 잘하면 군대 뺄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정말 잘 노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든 생각이 결국엔 그거였어요. 지금 제 주변에 스트리머 분도 많이 계시고 제가 아는 마술사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군대를 안 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나이가 막 29, 30 이렇게 됐는데도 군대를 안 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전혀 아니에요. 당연히 어디가 아프고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면은 못 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저도 사실상 군대는 뺄 수 있으면은 빼는 게 맞다 생각해요. 왜냐면 진짜 아픈데 어떻게 가. 근데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행동들이 끝까지 피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방송을 하다 보면은 채팅창에 그런 얘기가 꼭 올라와요. 누구누구님 군대 갔다 왔어요? 누구누구님 군대 어디로 갔다 왔어요? 그러면은 군대를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전부 그 채팅창을 못 본 채 하고 넘겨요. 그게 진짜 어디가 아파서 공일 갔든 면제리 갔든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해서 안 갔던지 간에 대답을 하기가 껄끄러운 면이 좀 있어요. 그게 확실히. 근데 그게 내 모습이 되기가 너무 싫은 거야. 나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시청자가 100명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라이브를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키고 있긴 하지만은 당연히 그런 채팅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내 스스로가 내가 실제로 정신병이 있든 내가 목 디스크가 뭐 조금 있든 어디가 있던 간에 내가 떳떳하지 못한 방식으로 군대를 뺐다거나 떳떳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더 길게 줄줄 소세지처럼 막 나와가지고 안 갔으면 왜 안 갔냐, 공익은 왜 공익이냐, 어디가 아프냐 그 얘기를 보고서도 무시하는 내 모습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내 스스로가. 내가 그래서 군대는 무조건 갔다 와야겠다. 그렇죠. 이게 아마 공익이신 분들은 약간 공감할 수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방송을 하지 않더라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있으면은 특히나 정신 쪽에 문제가 있어서 공익을 간다는 게 그게 전혀 막 부끄러운 일이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시선들이나 이제 막 약간 그런 것들이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시선이 많이 쏠리지 않는 직업을 본인이 선택할 거라면은 정말 아픈데 공익으로 가야지 어떡해요. 정말 아픈데 면제해 받아야지 어떡해 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이 되는 직업군 안에서는 1년 반 그냥 죽었다 치고 진짜 못 갈 상황이 있는 게 아니라면은 편하게 갔다 오는 게 앞으로 뭐 활동을 할 때 걸림돌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술계 안에서도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진짜 많아. 군대 안 갔다 오는 게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진짜 군대 안 갔다고 해서 막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 아픈데 어떡해요. 진짜 아픈데 어떡하고. 그리고 내가 뭐 국가에서 불렀는데 내가 어떻게 안 갈 수 있어요. 그냥 갔다 오는 거지. 나도 군대 갔다 온 거 그러니까 당연히 나라를 지키려고 갔다 왔으니까 난 자부심을 느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나는 군대 갔다 왔으니까 나는 도덕적으로 우월한 사람. 넌 안 갔어? 아유 저런. 넌 남조도 아니야 고추 대라 이 새끼야. 빡빡 씻어라 임마.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어떻게 그거를. 그런 것들을 쭉 이제 봤을 때 내가 앞으로 편하게 활동을 하려면 나는 군대에 가는 게 맞다 싶어가지고 목이 아픈 상태로 훈련소 들어갔어요. 진짜 목이 너무 아픈데 그래서 제가 제 군대 같이 생활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제가 군대 베개가 너무 아픈 거예요 여기가. 근데 군대 베개가 약간 무슨 이상한 안에 플라스틱 빨대를 짜서 넣어놨어. 너무 아파가지고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저희 포대장님한테 승인 받아가지고 목 디스크용 베개 차고 그거 하고 이렇게 있었고 목이 너무 아프니까 야상 같은 게 있어요. 패딩을 말아가지고 이렇게 두고 잤어요.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후반부 가가지고 목 디스크 때문에 도수 치료 받으러 병가 내고 막 갔다 오고 그랬는데 그래도 지금은 좀 목이 안 아파. 지금도 막 목을 스트레칭을 되게 많이 하긴 하는데 그래도
그래서 이제 군대를 결국에 갔다 왔지. 갔다 왔는데 군대 안에서도 좀 문제를 좀 많이 일으켰죠.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저는 군대 안에서도 내 스스로가 문제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군대는 계급사회야.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사회가 아니라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위에서 까라고 하면 까는 게 맞아요. 내가 잘못된 거 맞아.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문신 아세요? 이 문신 이거? 저 이거 문신 제 로고거든요. PH. 저 이거 군대 가기 하루 전날에 급하게 하고 갔어요.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 사촌 형이 저한테 해준 말이 있는데 군대를 가면은 사람이 바뀐대요. 이등병일 때 선임이 막 때렸어. 아 나는 절대로 선임 되면은 저러지 말아야지 싶어도 후임 들어오면 때린대요. 군대 갔다 오면 사람이 마음이 좁아져가지고 사회에서는 진짜 별것도 아닌 일이야. 막 반찬 조금 덜 받았어. 사회에서 그냥 편의점 가서 먹으면 되지 하는데 군대 안에서는 이게 사람이 시야가 이렇게 갇혀 있다 보니까 정말 사소한 일, 작은 일에도 사람이 마음이 상하고 좀 쪼잔해지고 이 알 수 없게 사람이 미쳐간대요. 근데 난 그러기가 너무 싫은 거야. 난 내 스스로가 바뀌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나는 군대 안에서도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 자각을 하려고 일부러 내 문신으로 로고를 바꿔 간 거예요. 여기다. 내가 비록 군대 안에 있지만은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나 사상이나 내 마음은 마치 사회에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해야겠다라고 싶어가지고 실제로 제가 군 생활 2년 동안 저는 당당하게 단 한 번도 내 상급자한테 하지 못할 말은 내 하급자한테도 안 했고요. 내 하급자한테도 할 수 있는 말은 그게 간부든 포대장이든 대대장이든 간에 똑같이 했어요. 나는 단 한 번도 계급으로 사람 차별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비록 제가 선임은 좀 괴롭혔습니다. 근데 죽어도 후임만큼은 안 괴롭혔어요. 그 원래 군대 안에서 결식하면 안 돼요. 내가 선임들이랑 간부들이랑 왜 그렇게 많이 싸웠냐면은 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과연 사회였으면 용납됐을까? 근데 내 기준으로 용납이 안 되는 행동이 너무 많은 거야. 제가 간부 3명이랑 싸운 게 레전드예요. 그게 제가 정확히 군대에 입대를 한 지 1년 기점이 딱 됐을 때예요. 1년 동안 선임들 사이에서도 소문 되게 안 좋았고요. 간부들 사이에서 소문이 진짜 안 좋았어요. 근데 그 사건 기점으로 제 이미지가 확 바뀐 게 뭐였냐면은 제가 하루는 저희 부대 안에 CCTV 근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똑같이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CCTV 보는 거야. 보는 건데 솔직히 누가 봐요 그거를. 그냥 이렇게 딴짓하고 있는데 서랍을 딱 여니까 이제 이런 수첩이 나오는 거야. 수첩이 딱 열어보니까 그 근무자들이 심심해가지고 이제 일기를 쓴 거예요. 아 오늘 하루는 뭐 축구를 했다 뭐 이렇게 쓴 거야. 재밌네 하다 보니까 어떤 간부의 키는 몇일까요? 뭐 1번 165 2번 이렇게 쭉 이렇게 뭐 퀴즈가 하나 있는 거야. 근데 그 간부가 다른 부대 간부인데 그 간부가 약간 키가 작기로 좀 유명했어요. 그래서 아하 웃으면서 재밌네 하고 나도 그 뒷장에다가 이제 좀 일기 같은 걸 쓰고 이제 넣고 닫았어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뒤에 전포대장, 그러니까 우리 부대에서 2등 가는 사람이 애들을 다 모으래. 집합을 때려버려. 그리고 수첩을 들고 와가지고 이거 누가 썼냐 화가 나가지고 이제 이 안에 간부에 대한 모욕이 있다. 수첩 보니까 그 누구누구의 키는 몇일까요? 이게 간부에 대한 모욕이다. 근데 솔직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CCTV 근무 시간 때 이 일기를 쓴 사람을 다 징계를 먹이자 해가지고 저희 부대가 40명인가 50명이었어요. 근데 50명이라고 치고 50명인데 그 일기를 쓴 사람이 30명이에요. 절반 이상이에요. 아휴 뭐 어쩔 수가 없다. 징계 받아야지. 왜냐면 저는 징계를 받을 생각으로 군 생활을 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제 원래 군대 가시면은 휴가 계획을 써요. 그래서 몇 월 달에 며칠 나가고 몇 월 달에 며칠 나가고 이걸 써요. 근데 저는 제 휴가 계획에 항상 영창 3일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창 3일이 뭐냐면은 영창을 갔다 오는 순간 휴가 3일이 날라가요. 그러니까 나는 애초에 휴가 계획을 세울 때 내가 군생활 2년 하면서 영창을 갔다 오겠다는 마인드로 내 휴가 계획 안에서 3일을 뗐어요. 그 상태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후회가 남지 않으려면은 내가 영창 갈 각오로 내 군생활을 하겠다. 이 마인드로 실제로 그렇게 썼거든요. 드디어 간부들이 그렇게 바라던 내가 드디어 징계를 받는 거야. 간부들이 너무 신나더라고 진짜. 아니 약간 내가 그 부대원 사이에서도 와 저 새끼 딸피인데 저걸 사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애가 안 죽어. 아무리 행동버거지를 이상하게 해도 나는 항상 그 규율과 군법을 지키면서 트롤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애가 딸핀데 안 죽는 거야. 근데 이제 막타를 친 거지, 그 일기장이. 그래서 나도 징계 한번 먹어야, 솔직히 얘기해서 먹을 때가 됐긴 했지. 그날도 이제 그래서 징계위원회가 열려가지고 30명 리스트가 작성이 됐어. 이게 쓴 사람 누구 쭉 있어. 그 사이에 내 이름이 있는 거야. 뭐 어쩔 수가 없지, 징계 받아야겠다 해가지고 딱 있는데, 또 CCTV 근무가 있어요. 징계는 이제 한 2주일 뒤야. 근데 일주일 넘어간 시점이었어. CCTV 근무를 보고 있는데 그 행정실 안에 누가 있었냐면은 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부대 1등 포대장, 2등 전포대장, 그리고 나머지 4, 5등 하는 간부 한 명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1등 포대장이 징계위원회 열린 걸 보더니만, 리스트 보더니만은, 야, 재훈이 드디어 징계 먹네? 이러는 거야. 뭐 그럴 수 있지 했는데, 뒤에서 전포대장이랑 포대장이랑 티키타카를 하면서 나 그날 긁는 거야. 막 뒤에서 너무 짜증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 새끼들 내가 어떻게 연맥이지? 막 그거만 생각을 했어. 하다가 이제 한 가지 묘책이 떠오른 거지. 내가 뒤돌아보고 혹시 징계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니까 직무유기래. 즉 CCTV를 볼 시간에 CCTV를 보지 않고 일기장을 쓴 게 직무유기라는 거야. 오케이, 말 돼요. 저 징계 받겠습니다. 대신에 행정실 안에는 항상 근무를 설 때 간부 한 명이랑 병사 한 명이 쓰는데, 병사가 CCTV를 보지 않고 일기장을 쓸 동안 간부는 뭘 했습니까? 간부는 CCTV를 보지 않고 놀고 있는 병사를 왜 그냥 뒀습니까? 그러면 간부 또한 직무유기니까 저 징계 받을 테니까 제 근무 시간에 근무선 간부들 다 징계 다 때리십시오. 안 때리면은 이거 위로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리겠다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 부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위로 올리겠다. 나 이거 무조건 징계 받을 테니까 간부랑 같이 해라, 무조건. 그 상태로 2시간 동안 싸운 거예요, 간부 3명이랑. 근데 나는 이게 앉을 자신이 있었어.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직무유기라는 거를 말을 하는 순간 사과당성이 빠지는 거거든. 논리적으로 난 이게 말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끝까지 밀고 갔어요. 2시간 동안 싸우면서. 포대장은 소리를 지르지 않아요. 왜냐면 그 사람은 위험이 있어야 하니까. 근데 전 포대장은 소리를 막 지르는 거야. 진짜 개같이 싸웠어요. 나는 이거 오늘 내가 영창을 가냐, 니들이 위로 찔리냐, 이 생각으로 진짜 그냥 맞다이를 뜯으려고 들어간 거야, 애초에. 그래가지고 원래 CCTV 근무가 1시간 단위로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내가 1시간 쓰고 다른 병사가 들어와서 교체를 해야 돼. 근데 그날 이례적으로 내 뒷타임 병사가 못 들어왔어. 행정실에서 소리를 지르고 욕하고 난리가 났는데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야, 밖에서. 그리고 밖에 선임이랑 다 모여가지고 듣고 있는 거야, 나랑 싸우고 있는 걸 안에서. 근데 결국엔 내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싸움 자체가 내가 위로 올리겠다고 해버리는 순간 일이 커져버리는 거니까. 우리 부대 서열 1등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근데 일개 병사가 1등이랑 싸우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냥 그 부다 개판인 거예요. 근데 그 부다가 개판인 거를 위로 올리면 올릴수록 본인 명성만 떨어질 뿐이야. 그거는 진짜 변치 않는 진리예요, 어떤 조직이 가든 간에. 그래서 이제 우리 부대 서열 1등이 생각을 한 거지. 이건 싸워봤자 손해다. 그래 가지고 30명 중에서 제가 29명을 뺐습니다. 징계위원회가 확정된 상태로 30명이 징계를 받아야 하는데 29명이 빠졌어요. 나머지 한 명은 실제로 그 일기를 쓴 사람이고, 29명이 내가 직무유기 배틀 떠버리니까 나 혼자만 빼려고 하니까 나머지도 빠져야 하는 거지. 근데 그 29명 안에서는 과반수 이상이 다 선임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임들이 봤을 때 얘가 미친놈은 맞는데 일관적으로 미친 짓을 하는구나. 얘가 적어도, 그러니까 얘는 그냥 안 건드리면 된다. 얘는 자기만의 마이웨이가 있어가지고 안 건드리면 된다라는 게 알아버린 거야, 선임들도. 그리고 간부들도 얘는 건들면 안 된다. 적어도 자기만의 신념이 있어가지고 이게 뭔가 잘못되면은 돌면 좆된다, 이 생각에 박힌 거야, 그 사건 이후로. 1년 딱 기점으로 군생활이 되게 편해졌어. 실제로 날 괴롭히는 사람도 없어지고, 간부들도 그 뒤로는 얘가 그래도 어떤 생각이 있는 애구나라는 게 박혔는지, 어차피 얘가 막 타령을 하거나 엇나가는 짓을 하지 않는 걸 알아, 얘가. 나는 후임도 안 괴롭히고요, 불침번 때 한 번도 안 자요. 내가 원래 밤을 잘 새가지고. 그런 걸 되게 잘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얘가 엇나가는 짓을 안 하는 거 아니까 얘는 내비둬라. 신병은 냅둬라. 그냥 내비둬라 해가지고 나머지 1년 그렇게 있다 보니까 신병이 들어온 거야, 신병 애들이. 근데 신병이 들어오면은 저는 항상 신병 애들한테 마술을 보여주거든요. 왜냐면 군대 안에서 이제 마술 만든 게 많이 있으니까 테스트 해보려고 실험지로 쓰거든요. 마술을 막 보여주는데 이름이 조재훈인 거야. 그래가지고 너 이름 재훈이네?
이게 한 부대 안에 원래 그 군법상 같은 이름이 두 개일 수가 없다. 이게 그 하늘 아래 그 하늘에 태양이 하나인 것처럼은 이게 재훈이란 이름은 내가 선임이니까 용납할 수가 없다. 너는 이제 휴가 나가서 개명하고 와라. 이렇게 막 괴롭혔어요. 그래서 막 걔한테 막 이렇게 문신 보여주면서 이거 문신 보이냐? 나 되게 무서운 사람이다. 이거 너 이름 재훈인 거 잘못 걸었다 너는 막 그러면서 하고 겁을 주고 이제 샤워를 같이 하러 들어갔는데 걔가 몸을 벗으니까 용문신이 있는 거예요. 얘가 몸에 여백이 없어. 애초에 걔 군대를 어떻게 들어왔지? 몸에 여백이 없는 거야, 애가. 와, 그때부터 내가 걔한테 말을 못 걸었어요. 와, 조재훈 진짜 무섭더라고. 근데 애가 착했어. 알고 보니까 진짜 그냥 문신을 좋아하는 애였던 거야. 진짜 하나도 안 무서운 애. 엄청 착한 애였어. 그리고 막 그런 거 있었지. 이제 막 빠따 같은 거 들고 가가지고 이등병 생활관 들어가가지고 방금 숨 쉰 사람 나와. 애들이 숨을 참아요. 내가 누가 숨참을 해. 내가 이 영상 올리면은 아마 후임들 다 댓글 달 거야. 많이 아마. 왜냐면은 그 지금도 제 후임들이 놀러 와요. 저희 집에 가끔씩 군대 막 놀러 오는데 제가 FDC였어요. FDC. 그러니까 FDC가 뭐냐면은 저는 탱크잖아요. 탱크 안에 있으면은 밖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저희 부대 안 탱크가 6개가 있어요. 탱크 안에 있으면 밖에 안 보이니까 어디다 써야 돼. 근데 탱크 안에 컴퓨터가 있어. 컴퓨터로 어디다가 쏘라고 지시하는 사람이 FDC. 그러니까 제가 FDC여가지고 저는 그 엄청 구식 컴퓨터를 사용해가지고 적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탱크 쪽에다가 그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FDC를 하고 있었는데 FDC랑 항상 통신이랑 같이 다녀요. FDC는 컴퓨터로, 통신은 전화기로. 그러니까 말해가지고 야 어디다 쐈냐? 이거 물어보는 거. 항상 같이 붙어 다녀요. 하루는 이제 제가 한 군대 1년 반 끝났을 때 훈련 끝나고 돌아왔는데 통신 쪽에 신병이 들어왔대. 원래 신병 되게 궁금해 하거든요. 그래서 훈련 끝나자마자 나 혼자 먼저 올라갔어. 원래가 정리하고 올라가야 하는데 나는 이제 좀 짬이 있으니까 내가 먼저 신병 보고 올게. 그래서 올라갔어. 올라가고 딱 문자 열었는데 신병 애가 누워가지고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근데 그런 거 신경 안 했어. 근데 날 보고 인사를 안 하는 거야. 나는 괜찮아. 나는 원래 애초에 그런 거 신경 안 쓴 사람이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안녕? 이랬어요. 근데 얘가 인사를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인사 안 하는 거 가지고 나 뭘 안 하거든요. 근데 내가 안녕 하면은 걔도 안녕을 해야 이게 계급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서 이게 그래도 좀 맞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그래도 그냥 뭐 TV에서 재밌는 거 했나 보지. 몰라요. 보고 내려와가지고 통신병한테 신병이 들어왔는데 좀 이상하다 얘가. 그래서 이 정도지 무슨 말입니까? 해가지고 이제 정리 다 끝나고 다 같이 올라왔어. 올라왔는데 걔가 귀가 안 들리는 애인 거야. 그러니까 귀가 들리긴 들리는데 약간 좀 많이 안 들리는 애인 거야. 그러니까 귀에 장애가 있어가지고 말도 못하는 애인 거예요. 근데 그런 애를 통신으로 보낸 거야. 이게 말이 돼요? 그런 애가 어떻게 통신 나왔지? 그래가지고 통신 쪽 애들은 신병을 엄청 기다렸어요. 왜냐하면은 통신 쪽이 병사가 없어가지고 힘들었었거든. 근데 신병이 온해에서 왔는데 애가 귀가 안 들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애들이 통신병 애들도 솔직히 걔가 무슨 잘못이야. 근데 이제 통신병 애들 나름으로서 엄청 기대를 했는데 이런 애가 와버리니까 걔네 입장에서도 화가 나는 거고 하니까 애를 버리자. 그래도 왔을 거 아니야. 애가 왔으니까 진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걔네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부모님이 우리 애가 그 훈련소에서 빠꾸를 먹을 줄 알았다. 근데 빠꾸를 먹지 않고 일반 부대까지 들어간 거 보니까 그냥 잘 부탁한다 이러시는 거야. 근데 어쨌든 간에 얘가 이제 적응을 하려면은 군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통신병으로서. 통신병은 근데 통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친구가 귀가 안 들리니까 말을 못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발음이 다 뭉개진 상태로 이제 말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휴가 나가서 그 가나다라 마바사 그 유치원 아이들 단어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책을 사와가지고 걔한테 아침 조회 시간에 내가 들어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옆에 남은 시간 남으면 걔한테 사과, 가나다라 이거 같이 공부를 했어 걔랑.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전역 판정을 받아. 딱 이제 군대 전역하는 날에 차를 타고 부대 밖을 나가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나랑 통신병 쪽 애랑 같이 정문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정문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냥 나가는 거야 이제. 내가 그래서 손 들었어. 근데 걔가 이거 손 드는 거야. 근데 이제 통신병 애들도 이제 정이 들었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걔가 거기서 차 뒤로 이러고 가더라고. 통신병 애들도 잘 대해줬는데 이제 사실상 그 친구는 수화를 배웠으니까 산을 표현한 수화인 거야. 그러니까 마치 이 군생활이라는 게 나에게는 넘지 못할 힘든 산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간 거예요. 그 친구는 전혀 뭐 그렇게 저희 옷에 적힌 것처럼 이제 그런 의도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번의 고비, 그러니까 한 번도 아니라 이 두 번의 고미가 있었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은 그 운동장에 갑자기 노루 한 마리 죽어 있는 거야. 시체를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갑자기 날 불러. 그래서 무슨 일이십니까? 너 그 밖에서 법의학 배워 나왔지? 그 사람 시체 그거 하는 거. 너도 시체 좀 치워라. 너는 시체를 안 징그러워 할 거 아니야. 다른 애들은 징그러워 하더라고. 네가 좀 치워라. 해서 노루 다리 잡고 그거 배수로로 가서 끌고 가가지고 묻고 막 그랬어.